여러분, 쿠팡에서 로켓크로스로 파는 이 제품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품의 마진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물류비 그리고 마진에 대해서 완전 마스터하십니다. 엑셀 마진 계산식도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제품 도매국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2,500원이네요. 그러면 이 제품을 중국에서 산다면 얼마일까요? 1688에서 보니까 개당 2.09원, 400원이네요. 이 제품의 마진은 얼마일까요? 매출 빼기, 수수료 빼기, 상품 원가만 하면 끝이 날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위안화에 300 혹은 331 곱하면 된다 라고 할까요? 진짜 마진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진짜 마진을 제대로 알려면 내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내 제품과 내 제품의 물류비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로켓크로스 제품의 순마진, 어디서 얼마를 내고 얼마가 남는지 하나하나 다 뜯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진 계산 엑셀식 다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잘 팔리는 제품이라면 국내가 아니라 1688, 중국의 내수 도매 사이트죠. 1688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수입을 해올 때 그냥 해오나요? 통상 중국 통장이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업체에 송금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구매대행 또는 송금대행 업체에 돈을 맡겨서 대리 결제를 합니다. 직접 보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보내도 돼요. 그런데 그 중국 업체가 외화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외화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출구를 보유한 업체만 외화 송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1688의 입점에 있는 판매자들은 진출구가 없는, 그러니까 외화 송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돈으로 쏴줄 수 있는 구매대행 또는 결제대행 업체에 돈을 맡겨서 진행을 하죠. 통상 배대지나 수입대행 업체에서 많이 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물론 공짜로 진행해주는 건 아니고요, 물건 대금의 1에서 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송금을 대신해줍니다. 참고로 진출구라는 것은 그 무역거래가 가능한 업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은 보냈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배대지로 물건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어떤 비용이 될까요? 물건을 정식으로 수입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건 항공은 비싸니까 통상 해운으로, 선박으로 물건을 보냅니다. 물건을 보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FCL과 LCL, 그리고 특송. FCL은 컨테이너 하나를 내가 통으로 쓸 때, LCL은 컨테이너 하나는 다 못 쓰고 여럿이서 한 컨테이너를 쉐어할 때, 그리고 특송은 물건의 수량이 1CBM이 안 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CBM이라는 것은 물류에서 부피 단위를 의미하는데요, 부피가 1세제곱미터일 때,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그 상자를 1CB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CBM이 넘으면 FCL, 1CBM 이상일 땐 LCL, 그리고 1CBM 이하일 땐 특송으로 물건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 CBM을 알면 내 제품이 한국까지 오는데 대략 해운 물류비를 얼마가 들겠구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CBM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엑셀 계산식이 들어있을 건데요, 1688에 보면 대다수 상품들이 대략적인 사이즈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럼 각각 상품의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개별 상품 한 개의 CBM이 나오고, 이 개별 상품 CBM에 내가 총 구매한 수량을 곱하면 총 CBM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CBM당 금액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배대지에 계산을 해보면 대략 내가 지불해야 될 해운 물류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류비는 끝이냐? 아직 아니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필수적으로 원산지 표시도 해야 되고요, 쿠팡 로켓크로스로 판매하려면 바코드도 붙여야겠죠. 그리고 제품이 개별 포장이 안 되어 있다면 개별 포장도 해야 되겠죠. 물론 이런 작업들을 배대지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요청해서 무료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 판매자라면, 내가 할 거라면 배대지에 맡겨서 요청해야겠죠. 그리고 한번 수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배대지나 관세사분들한테 받은 서류들에 보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쭉 기입되어 있을 거예요. BL 작업 비용, 원산지 증명서 발행 비용,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서류 작업 비용 등등등. 자, 이것들은 무엇이냐? BL 작업비는
통상 22,000원 정도 받고 있을 건데요. BL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선박에 태워져 있는 화물의 주인이라는 증거 혹은 택배 송장 번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산지 증명서는 뭐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물건이 사업자 통관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세금을 내고 들어옵니다. 그 세금의 이름이 잘 아시겠지만 관세와 부가세, 붙여서 관부가세라고 부르죠.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건값 플러스 해운비, 참고로 이 해운비에는 BL 작업비와 원산지 증명서 작업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해운비에 8%를 내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제품이 한국과 중국의 한중 FTA 협약에 따라서 관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8%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0%, 1%, 2%만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됐어요 라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서의 이름이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지금 저희 PDL은 이거를 지금은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받고 발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비는 관세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게 해주는 증명서 발급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 3만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해오는 물건의 관세를 대략 얼마가 나올까 계산을 해보시고 만약에 3에서 4만원 넘게 관세가 나온다면 관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내 제품의 관세는 몇 %인가요? 품목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거는 밑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관세법령 정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계 HS 코드 누르시고 관세율표에 들어가서 한중국 FTA 협정 세율이 몇 %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이런 것도 비용을 받는 데가 있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데들이 있을 텐데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뭐냐면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보이스는 커머셜 인보이스, CI라고 부르는데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이건 이런 상품들이고요. 얼마입니다 라는 정보가 나와 있는 영수증이고요. 얼마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정보가 커머셜 인보이스, CI고요. 이건 인보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패킹리스트는 이거는 몇 박스고요. 무게가 얼마입니다 라는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줄여서 임팩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물건이 배 타고 한국으로 출발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관세는 0에서 8% 그리고 부가세는 물건값, 여기서 말하는 물건값은 위에 말했던 것처럼 물건값과 해운비 포함이에요. 물건값 플러스 관세의 10%입니다. 자,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관세사분들이 처리를 해주세요. 물론 공짜는 아니죠. 통상 물건 품목이 한두 개 정도면 22,000원, 그 이상이면 3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 업무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세관 검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요즘 세관에서 검사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검사는 크게 서류 검사, 계산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물건이 나라에 신고한 품목과 일치하는지, 수량은 맞는지, 원산지 표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를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검사하죠. 그러면 인건비가 발생하겠죠? 이 비용은 누가 낼까요? 나라에서 다 내줄까요? 아쉽게도 우리가 냅니다. 그래서 검사에 걸리면 우리가 그 비용을 내요. 그래서 그 검사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물건을 받아야겠네요. 지금은 인천항까지만 물건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물건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통상 경동택배나 아니면 용달로 받게 될 겁니다. 이 비용은 관세사님께서 여러분의 착지, 그러니까 물건을 받을 곳을 확인해서 얼마 나왔어요?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건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쿠팡에 물건을 잘 팔아야겠죠. 자, 로켓크로스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쿠팡에다가 물건을 보내는 것도 비용이 들겠네요. 쿠팡 창고까지 물건을 보내야 되니까요. 그죠? 쿠팡으로 물건을 보낼 때는 내가 택배로도 보낼 수 있고요. 내가 직접 용달을 불러서 보낼 수도 있고 쿠팡 자체 물류인 그 밀크런 서비스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로켓크로스 마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로켓크로스의 수수료 구조는 매출의 판매 수수료, 그리고
쿠팡 창구를 쓰고 CS를 대신해주고 물건을 대신 보내주는 입출고 비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판매 수수료와 입출고 비용. 판매 수수료는 통상 평균적으로 최종 판매 금액의 12%, 부가세 포함해서 12% 정도가 되고요. 입출고 비용은 사이즈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S, M, L,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어요. 각각 4,000원, 5,000원, 6,000원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드는 비용은 끝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언급했던 비용을 다 계산하면 순수 마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진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마진은 판매가 빼기, 판매 수수료 통상 12% 빼기, 그로스 입출고 비용 빼기, 구매 원가를 하면 내 마진인데, 여기서 구매 원가는 상품 구매한 금액과 해외 물류비, 여기서는 모든 작업비를 포함한 거예요. 바코드 부착 비용이랄지 서류 발행비랄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관부가세,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 그리고 만약에 검사에 걸렸다면 검사비,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물류비,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내 물류비는 내가 그 인천항에서 물건을 받을 때, 그리고 쿠팡으로 보낼 때의 물류비를 말하는 거예요. 나누기 총 구매 수량을 하면 개당 구매 원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양치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엑셀 계산식을 드린다고 했죠. 그 엑셀 계산식을 같이 펴보고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나눠드린 엑셀 마진 계산기를 통해서 실제 마진이 얼마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 밑에 단에는 그 마진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칸이 나오고, 위에 단에는 CBM 계산기랑 파레트 적재 계산기가 있는데, CBM 계산기랑 파레트 적재 계산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밑에 마진 계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상품 양치컵으로 해볼게요. 먼저 상품명 기입해주세요. 양치컵 입력해주시고, 옵션명은 여러분들이 판매할 그 옵션 이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옵션 1 이렇게 정하고요. 상품 링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가서 확인하기 쉽게 1688 상품 링크를 걸으라고 한 거예요.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우리가 봤더니 1688에서 이 제품 얼마에 팔고 있어요? 하나당 2.09원에 팔고 있어요. 2.09원. 그러면 해외 원가 2.09원 써주시고, 여기에 환율을 기입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환율은 얼마를 쓰냐?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환율을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배대지나 혹은 수입대행 업체에서 정해놓은 기준 환율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 환율을 써주시면 돼요. 요즘 배대지 업체들 평균 기준 환율이 200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겁니다. 200원 정도 넣으시고요. 이 수수료는 저희는 그 0에서 5%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거의 모든 배대지들에서 1에서 5% 사이인데 저희는 중간 3%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매입가가 계산해서 나와요. 그래서 2.9원짜리 한 개를 구매하면 환율이 200원에 수수료가 3%일 때 431원이다. 혹은 1%라면 어떻게 될까요? 422원이다. 10원 차이 나네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최종 판매가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입력할 최종 판매가는 여러분들이 판매할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쿠폰을 매기던 뭘 하던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사게 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 쿠팡에서 팔고 있는 판매자가 9,5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의 마진을 남기는지 궁금하니 여기에 9,500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로켓크로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별로 스몰, 미디움, 라지가 정해져 있고요. 대략적으로 비용은 스몰은 입출고비가 4,000원, 미디움은 5,000원, 라지는 6,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내 제품에 대한 그 입출고 요금이 얼마가 나올지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저희는 양치컵이니까 빠르게 골라볼게요. 아무거나. 무게는 대략 한 10g 정도 될 것 같고, 사이즈는 제가 어디서 볼 수 있다 그랬죠? 1688 판매자 사이트 하단의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웬만하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높이는 13이고 가로는 한 12 정도 될 것 같고, 세로는 8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가로는 120mm 정도 될 것 같고요. 세로는 80mm, 그리고 높이는 대략 130m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 금액은 그 사람이 9,500원에 파니까
여기 나오네요. 사이즈는 스몰이고 입출고 요금은 3,100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 엑셀 시트에 넣어줄게요. 3,100원. 그리고 수수료는 몇 %니를 써야 되는데 사실 쿠팡이 카테고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다고 하지만 거의 다 12%입니다. 그래서 숫자 12를 써주시면 자동으로 퍼센트가 붙어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자, 여기 빨간색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자, 너 몇 개를 사올 건데? 라고 물어보네요. 나는 그래서 2.09원짜리를 850개 사올 거야. 그리고 850개 사올 거야. 입력하시면 오른쪽에 상품 원가가 35만 8,853원 정도 나옵니다. 라고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우린 이제 물류비를 알아야 돼요. 이 물류비를 알려면 여기 가로, 세로, 높이만 넣으면 되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랑 총 구매 박스 수량만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상품의 개당 CBM을 알면 그 개당 CBM의 총 박스 수량만 곱해주면 총 CBM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로가 12cm였고 세로가 8cm였고 높이가 13cm였어요. 그러면 자동 계산돼서 한 개당 0.0012cbm이 나온대요. 그리고 우리는 몇 개를 구입할 거예요? 850개를 구입하죠.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자동으로 총 1.06cbm이다. 그래서 책정 CBM은 1.1cbm이 된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통상 거의 대다수의 배대지들이 총 CBM이 1.0 몇, 1.01 이런 식으로 나오면 0의 두 자리 숫자에서 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배대지들에서 1.1cbm으로 인식하겠구나 라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의 물류비는 1.1cbm일 때 얼마의 해운비가 나옵니다 라고 계산을 해주는 건데 이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배송비 시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배대지의 CBM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PDL 기준으로 입력을 해놨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배대지 쓰시면 여기 CBM당 비용을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또 뭐가 들어가요? 물류비가 아직 끝이 안 났죠? 만약 여러분들이 배대지에서 바코드 작업을 하거나 혹은 원산지 작업을 하거나 OPP 작업을 하거나 각종 작업을 했을 때의 작업비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미 공장에서 다 해왔다라고 가정하고 안 넣을게요. 그리고 다음 원산지 증명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를 할인받기 위해서 만약 일반적인 배대지들이라면 33,000원 쓰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배대지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33,000원을 넣어볼게요. 다음 BL 발급 비용 있죠? 이 BL 발급 비용 통상 22,000원 정도 나옵니다. 다음 관세를 넣어줘야 돼요.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라 그랬죠? 물건값과 물류비와 여러 각종 기타 운송비용, 여기서 말하는 기타 운송비용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BL 발급비나 원산지 증명서 그런 금액들을 합친 금액의 통상 8%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관세 할인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그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0을 입력할게요. 다음, 그래서 우리는 관세까지 할인받아서 부가세만 내면 돼. 그런데 이 부가세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냐? 나의 물건 원가와 물류비와 기타 운임비와 관세를 다 더한 거에 10%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 관세사 수수료도 넣어야겠죠? 관세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통상 33,000원 정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검사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물건을 받으면 되는데 일시일 정도 되는데 이것도 넉넉하게 넣어보겠습니다. 국내 물류비는 여러분들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서울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마스 택배로 받으면 통상 10만원 정도, 일십, 백천, 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겠죠. 10만원 정도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 발 앞에 떨어질 때까지의 비용이 얼마가 나왔는지 시트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양치컵을 사오는데 양치컵 850개를 사왔는데 총 얼마가 들었는지가 오른쪽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출비는 32만 3천 원인데 상품 원가를 뺀 금액이 32만 3천 원이래요.
오른쪽에 보니까 총 지출 비용이 68만 원이래요. 물건값까지 포함한 금액인 거죠. 총 사오는데 68만 원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여기까지 물건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쿠팡에다 물건을 보내야죠. 쿠팡 물건을 보내는 비용, 여기 밀크런 혹은 택배 비용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것도 비싸게 넣을게요. 33,000원 내고 보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지출 비용이 71만 5천원이 나왔어요. 그죠? 자, 참고로 이 밀크런 택배비는, 밀크런 비용과 택배비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것도 사실 쿠팡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총 지출비는 71만 원이래요. 그러면 개당 마진이 도대체 얼만데? 그게 궁금하시죠? 왼쪽에 가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우리한테 남는 마진은 4,418원이다.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뺐을 때 4,400원이 남는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당 마진율이 47% 정도 되는구나 알 수 있고, 여기 보면 최종 원가가 나와 있어요. 그쵸? 이 최종 원가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더하고 그 비용을 각각 한 개씩 얼마인지를 나눠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850개 갖고 왔잖아요. 850개를 가져왔을 때 하나당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계산해 주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원가, 잡비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쉽게 생각해서 쿠팡에 입고시키기 전에 내 발 앞에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한 비용이에요. 이거는 왜 여기다 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쿠팡에만 팔 게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나 에이블리나 다른 곳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따로 빼놨습니다. 쿠팡에 입고시키기 전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가를 알 수 있는데 몇 가지 저희가 더 추가를 해놨어요. 오른쪽에 보면 그러면 여기 BEP가 나오는데요. 이 BEP라는 것은 손익분기점까지 필요한 판매 수량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물건을 수입했을 때 136개는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36개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개당 순마진을 곱하면 총 지출 비용이 되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BEP의 순이익을 곱해보시면 71만 5천원보다 한 10만원 빠진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미 지출 비용에서 물건 원가 그리고 물류비 이런 것들을 지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개당 순마진으로 빼버리면 우리가 물건 구매비, 물류비를 두 번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BEP를 계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최종 판매가의 입출고 비용과 수수료만 빼서 계산해보시면 이 BEP가 맞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제품을 850개를 수입해서 판매할 때 얼마가 넘어야 손익분기냐? 여기 나와 있는 BEP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은 여태까지 광고를 안 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했을 땐 BEP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저희가 추정치라고 만들어 놨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BEP는 136개라는 걸 알았는데 광고를 안 할 때 136개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래요. 그러면 내가 개당 1,000원씩 광고를 한다고 하면 한 개 팔릴 때마다 1,000원씩 쓸 거야 라고 계산을 한다면 850개를 판매할 때 85만 원의 광고를 쓰겠네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850개를 다 팔았을 때의 매출은 이렇게 나오고 원가는 이렇게 나오고 수수료 이렇게 나오고 출고비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광고비를 개당 1,000원 쓴다고 했으니까 85만 원이죠. 1십, 100, 1000만, 10만 넣으면 부가세까지 해서 93만 원을 쓰게 되고 나는 광고를 했을 때의 BEP는 314개는 팔아야 손해를 안 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85만 원을 썼을 때 850개를 다 쓰면 수익은 대략 280만 원, 수익률로 따지면 35%가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ROAS는 로아스라고 부르고 광고 수익률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해요. 매출 나누기 광고비를 한 수치인데 85만 원을 썼을 때의 로아스는 864%가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엔드로아스도 있네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지표로 넣어둔 건데요. 이 엔드로아스는 뭐냐면 9,500원짜리 제품의 광고를 돌렸을 때 광고비를 얼마만큼 써야 손해를 안 보는가. 만약 내가 이 제품을 9,500원에 팔고 있고 마진이 4,000원이에요. 이 엔드로아스의 계산식은 뭐냐면 매출 나누기
마진 곱하기 110%를 한 값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의 광고비를 썼다면 저는 237%니까 23,700원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손해를 안 본다라는 참고 지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진 계산식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CBM 계산기랑 팔레트 적재 계산기라고 있어요. 이 CBM 계산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CBM 계산기를 따로 빼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센티미터 단위였을 때, 미터 단위였을 때 각각 입력해 볼 수 있는 CBM 계산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10cm짜리 제품을 한다. 그러면 10, 10, 10 가로 세로 높이 10, 10, 10을 넣으시면 개별 박스의 CBM은 0.0001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1000개를 사온다. 그러면 1CBM이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는 센티미터고 아래는 미터니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레트 적재 계산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량이 많아지면 택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트럭으로 보내거나 파레트로 실어 보내실 거예요. 그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한 팔레트에 내 상품이 몇 개나 올라가나 계산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정확하지가 않고 추정치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 내가 가로가 10cm, 세로가 10cm, 높이가 10cm인 제품이라면 한 팔레트에 적재할 수 있는 수량은 1900개 정도 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안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팔레트는 이건데 쿠팡에 입고 가능한 팔레트의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1100에 1700까지 입고가 돼요. 그래서 그 수량에 얼추 맞춰서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게 그 팔레트 적재 계산기를 넣어 놨는데 상품의 형태에 따라서 이 팔레트에 제대로 다 안 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추정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 계산식이요. 구대판다 카페에다가 정보 공유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다운받으시고요. 대신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마진은 처음에만 헷갈리지 한 번만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 제품이 얼마다라고 계산하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물건을 수입을 해보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내 마진을 제대로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통상 물건 값에 300원 혹은 330원을 곱해주면 평균을 내보면 그 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 물류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맞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가끔씩 오버되거나 300보다 아래인 경우들도 나와요. 실제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300이 아니라 400, 500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광고비를 줄이거나 판매 마진을 높여야 될 것이고 만약 300 이하라면 공격적으로 광고를 태우거나 판매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이 판매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물류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물류비 종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물건을 받을 때까지 도대체 어떤 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